2025년을 예언한 6명의 대예언가들.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 프랑스의 점술가이자 예언가입니다. 그는 1555년 출판된 예언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은 약 1000개의 사행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구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언어로 미래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예언은 다양한 해석과 해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그동안 맞추었던 예언들 역시 억지로 짜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를 전 세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칭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일단 그가 맞춘 예언으로는 히틀러의 등장, 1차 및 2차 세계대전, 9.11 테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에 어떤 예언을 남겼을까요? 영국에서 잔인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고대의 전염병은 적보다 더 나쁠 것이며 영국은 잔혹한 전쟁에 시달리고 고대의 전염병이 창궐한다. 우주에서 불덩어리가 솟아오를 것이다라는 예언을 두고 사람들은 2025년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거나 지구에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동안의 전쟁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끌지는 못하나 영국이 잔혹한 전쟁에 휘말린다는 부분이 눈이 가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2025년 올해가 되겠네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거나 위협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에 남길 만큼이라면 코딱지만한 돌 조각은 결코 아닐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원과 재정이 고갈되어 2025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 근처에 있는 세계의 정원, 텅 빈 산길에서 붙잡혀 물속에 빠질 것이다. 유황으로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세계의 정원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뜻하고 새로운 도시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물속에 빠졌다는 것은 홍수를, 유황은 화산 활동을 암시하는데, 즉 브라질에서 홍수와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언이 왜 브라질인지는 읽고도 모르겠지만 해석하는 자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할 뿐입니다. 허나 여기에서 예언에 나올 만큼의 커다란 홍수와 화산 폭발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 은근슬쩍 지역을 바꾼다고 해도 예언은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쉽게 말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미스테리를 다루는 채널이니 빼놓을 수 없는 예언가 중 하나인지라 무시할 수도 없는 듯합니다. 한편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동양의 대가가 있는데 바로 조선시대 중기의 학자인 남사고입니다. 그는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관상의 통달에 기묘의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하며 임진왜란, 문정왕후의 죽음, 선조의 즉위 등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5년 남북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다른 예언에서는 2029년에 통일이 된다, 또는 언제가 통일이 된다더라 등등 많은 예언들이 각기 다른 연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언이란 그 사람의 지각과 감각을 이용한 예언일 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으니 그저 재미로 접하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남사고가 했던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는 해는 용사년, 적구의 기쁜 달입니다. 그때는 백의 민족이 살아나는 해입니다. 여기서 용사는 진사년을 뜻하며 적구는 병수를 뜻하는데 병이 들어있는 진사년이라면 2025년 경진년인 2060년에 해당됩니다. 남사고의 예언대로라면 2025년이나 2060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다면 2025년 음력 9월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력으로 하면 202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 사이에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통일의 시기를 예언한 또 다른 예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예언가로 유명한 탄어 스님입니다.
타너 스님은 정역, 주역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주역을 독자적으로 풀이하여 많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해냈습니다. 놀랍게도 타너 스님도 2025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락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이 예언은 197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당하게 여겨졌으나 월악산 주변에는 산봉우리와 달빛이 비칠 만한 큰 호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70년대 후반댐 공사가 시작되었고 1983년에 충주댐이 완성되면서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물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인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자 임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3에서 4년이 아니라 3 곱하기 4년으로 한자의 숫자 표기법인 28 청춘처럼 두 숫자를 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년이 되는데 2013년에서 12년 후면 2025년이 됩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은 남북 통일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 통일은 안 되고 통일이 올 때에는 순식간에 변하는데 캄캄한 전체주의가 짧게는 3일, 밤낮에서 길게는 석 달, 열흘간 엄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캄캄한 전체주의란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비상계엄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고 공포가 엄습한 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캄캄한 징조가 나타나면 통일이 임박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천안까지 위험하고 천안 아래로는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감 남사고와 타너 스님의 예언처럼 정말 2025년 한국이 통일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허운대사는 중국 불교사에서 매우 위대한 고승 가운데 한 분으로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안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등장, 문화대혁명, 스성대지진 등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2025년 을사년 러시아 기후는 크게 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중국에 닥칠 엄청난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하였으며 2025년 을사년 중국은 홍위를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남적 섬 대만은 초토화됩니다. 중국 본토 또한 바다 건너 큰 군대. 미군의 공격으로 인해 중국 여러 곳에 불기둥이 솟고 중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며 오로지 큰 덕을 쌓은 사람만 겨우 재앙을 모면할 것입니다. 허운대사는 중국이 멸망하는 시기를 예언하였는데 2025년 중국의 대만 침략으로 인해 중국 땅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7년에 태어난 알비렉은 하버드 대학 출신 물리학자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3년에 이루어진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가 실시한 타임머신 실험에 참여하고 미래 세계를 살다 왔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1984년, 237년, 2749년 3시간대에서 살다가 왔다고 합니다. 그가 237년에서 보고 온 미래는 세계 인구가 3억 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도시가 거의 없고 국경이나 정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5년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핵전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가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 여행자 빌의 주장처럼 정말 2025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핵전쟁이 일어날까요? 1999년 7월 1일 일본에서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의 만화책이 발매됩니다. 내가 본 미래는 책을 구성하는 8개의 에피소드 중 하나이며 작가가 꿈을 통해 봤던 예지몽을 만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순정 만화를 그리던 타츠키르는 만화가로 데뷔할 무렵부터 예지몽을 자주 꾸었고, 혹시 창작에 도움이 될까 싶었던 그녀는 메모지와 펜을 머리맡에 두고 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것을 만화로 그려서 출판했는데, 출판 당시에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나, 일본의 한 방송에서 이 만화를 특집으로 다루며 뒤늦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까지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습니다. 2025년 7월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98년 인도를 여행하고 있던 그녀는 아주 무서운 꿈을 꿉니다. 인도에 갔을 때 앞으로 일어날 대규모 재해와 관련된 꿈을 꿨습니다. 비유하자면 걸쭉한 수프가 끓는 것처럼 일본 열도의 남쪽에 태평양 부근이 펑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해저 화산인지 폭탄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함께 묵었던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 그녀는 같은 내용의 꿈을 꾸는데 얼마 전 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도 확실히 보였습니다. 진짜 재해는 2025년 7월에 일어납니다. 제가 구글 어드레스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갑자기 일본과 필리핀의 중간쯤에 있는 해저에서 팡하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해면에서 거대한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태평양 주변 국가에 엄청난 해일이 들이닥쳤습니다. 해일의 크기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는 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그 파도의 충격으로 밀려 올라간 땅이 솟아오르고 홍콩에서 타이완, 그리고 필리핀까지 땅이 연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쪽에 4분의 1가량이 큰 해일에 삼켜져 수몰되었다고 합니다. 날짜까지 보았다고 하는데 그날은 2025년 7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가 꾼 예지몽은 꿈을 꾼 날짜와 실현되는 날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재난이 일어나는 날은 2025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녀는 그림까지 그려가며 아주 세세하게 꿈을 설명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의 쓰나미 높이는 관측기상으로는 9m라고 하나 최대 높이는 40m에 이른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의 3배의 높이의 쓰나미가 온다고 하니 얼마나 큰 재난이 일어날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태평양 해저에서 폭발이 일어나 거대한 쓰나미가 동아시아 일대를 덮치고 일본은 4분의 1가량이 물에 잠긴다는 것인데 그녀가 말한 규모로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우리나라는 부산을 넘어 양산까지 그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해안가, 남해, 동해, 서해까지 그 충격파가 몰려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쓰나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는 대재해라는 단어가 함께 보였고 2025년 7월은 대재난이라는 단어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차이가 자연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이 아닐까 하고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자연적인 재해인 반면 2025년 7월의 대재앙은 인위적인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한 것이 아닌 핵폭탄이나 운석에 의한 폭발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마쳤던 것처럼 2025년 7월 5일에 동아시아 일대를 덮칠 대재앙이 정말 일어날까요? 이처럼 다양한 예언과 예지몽이 2025년을 향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인류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허운 대사와 알비렉 타츠키르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인류는 서로 협력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인류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예언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